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텍스트 크롤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크롤링은 사실 이번 학기 우리가 같이 다루는 주제 중에서 제가 제일 좀 어려워하고 껄끄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워낙 많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계속 그 서버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작동하던 코드가 또 며칠 있다가는 또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유사해 보이지만 이 페이지에서는 돌아가는 코드가 다른 페이지에서는 또 안 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보게 되면 뭐 HTTP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파싱 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 우리는 웹 크롤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전반적인 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텀 프로젝트 수행하실 때는 데이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잘 작동하는 크롤러를 하나 가상대학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드리고,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웹 크롤링의 전반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원리를 이해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능까지 고려한,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까지 고려한 그런 크롤러들은 코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최대한 간략하고 단순하게 코드를 만들어서 그 순서대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가상대학을 통해서 포털 뉴스 크롤러를 하나를 공유를 할 겁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뉴스 크롤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셔도 되겠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텀 프로젝트를 위해서 혹시 크롤러를 전혀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 간단하게 제작을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같이 공부할 주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HTTP 통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페이지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가져온 페이지를 잘 뜯어봐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발췌를 해야 되는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단순하게 한 페이지짜리 하나의 페이지를 가져와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해볼 거고요. 대부분은 한 페이지를 갖고 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은 뉴스를 검색하게 되면은 뉴스 기사가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0개를 다 가져와야 될 거고요. 또 어떤 게시판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게시판에 1페이지에 10개, 2페이지에 10개, 3페이지에 10개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 게시글들을 가져오는 크롤링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비교적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크롤링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 대부분의 페이지들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기사를 한 5개만 보여주다가 스크롤 바를 쭉 내리면은 스크롤 바를 내리는 것만큼 기사가 계속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페이지가 딱 뜬 다음에 갑자기 사용자 보고 뭘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한다든지 해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동적 크롤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셀레니움이라는 게 있다,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웹 드라이버를 구동할 수 있다 정도만 한번 보여주고 실제로 크롤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 크롤링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고 간단히 시연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트위터 크롤링을 할 때는 오픈 API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픈 API를 사용하려면 트위터 계정에 개발자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키와 토큰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접속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갖고 있는 키와 토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털 뉴스 크롤링을 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포털 뉴스 크롤링하는 코드를 가상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서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색어라든지 검색 기간, 뭐 검색 범위, 뭐 제목에서 검색할 건지 내용에서 검색할 건지 등등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퀘스트는 HTTP 통신을 통해서 HTML 문서를 획득하기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일단 코드를 보시면서 이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얻을 수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BS4는 가져온 문서, HTML 문서를 우리가 가져왔으면 그 문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잘게 쪼개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뽑아내기 위한, 즉 파싱을 하기 위한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레니움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적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웹 드라이버라는 것을 구동하게 되는데,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는 크롬 드라이버를 구동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썬이라는 것은 트위터의 API를 통해서 크롤링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크롤링을 위한 전용, 주로 크롤링에 사용되는 패키지들이었다면은 얘네들은 뭐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죠. 타임에서는 시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크롤러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뭐 쉬지 않고 계속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계속 접근되는 그런 액세스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큰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는 블록당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뭐 예를 들면 0.2초마다 한 번씩 쉰다라든지 이런 그 슬립 타임을 갖게 되는데, 이런 용도로 타임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용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순서화된 집합 자료 구조를 제공한다. 집합이에요, 집합. 왜 집합을 쓰냐면은 막 수집을 하다 보면은 주로 URL을 먼저 수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URL들을 막 수집을 하고 그 URL들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다음에 수집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중복되는 URL이 5개 들어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을 5건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 5번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뭔가 분석을 왜곡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네, 극단적으로 동일한 페이지의 내용이 10만 번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있는 이슈를 지배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URL에 있는 글을 중복해서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게 되면 이거잖아요. 우리 1, 2 이렇게 집합이 있게 되면 얘는 1하고 2로 저절로 중복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합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URL의 중복이 다 제거되고 나서 얘를 가지고 실제 본문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웹 크롤링이란 결국에는 웹에 있는 문서를 수집해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죠. 웹에 있는 문서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저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굉장히 많고 시간도 굉장히 많다면 크롤러 만들 필요 없고요. 나눠서 한 사람이 100개씩 사이트 들어가면서 마우스로 긁어서 저장해도 될 텐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단순 작업에 우리가 노력을 쏟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집하는 도구를 만들게 된 거고, 요즘에는 이제 웹 스크래핑이라는 말과 웹 크롤링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다 더 포괄적인 뜻에서 그냥 크롤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웹 브라우저의 동작을 실제로 웹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흉내를 낼 거잖아요. 웹브라우저는 크게,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능이 있겠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를 웹브라우저가 하게 됩니다. 뭐냐면 HTTP 통신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서버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PC가 되는 거고요. 얘는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 서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내 PC에 있는 브라우저가 되겠고요. 얘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버로부터 뭔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서버에 뭔가 요청을 하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는데 그 연결을 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그 연결을 하는 여러 가지 약속을 우리가 HTTP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HTTP 통신을 통해서 우리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하고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리퀘스트를 할 때는 뭘 하냐 하면 URL을 넘기게 되고요. URL만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넘기게 될 텐데, 자, 우리 PC에서 리퀘스트를 할 때 URL을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서버에서는 이 URL에 해당하는 웹 문서를 넘겨주게 되죠. 웹 문서를 그런데 보기에 편한 예쁘장한 이미지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HTML이라는 언어로 써있는 이런 문서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로 웹브라우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서버와 HTTP 연결을 통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는 것까지 하게 되고요. 그런데 HTML 문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읽을 수 없어요. 물론 메모장에서 열어서 읽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예쁘게 읽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body 어쩌고 써 있고 어쩌고 저쩌고 또 써 있고 태그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대로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즉 분석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이 HTML 문서를 뜯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거를 우리가 파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웹브라우저가 처음에는 HTTP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HTML 문서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흉내를 낼 거냐면 하나는 request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흉내를 낼 거고요. 또 하나는 bs4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흉내를 낼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크롤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크롤링이 문서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반복해서 가져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누어서 가져오게 되는데, 자, 목표 페이지에 링크를 가진 HTML을 획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여기에 뉴스 게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뉴스 게시판에는 여러 개의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따가 이 실습도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이 글들을 다 가져오려고 그러면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링크란 말이에요. 얘를 누르면 얘도 링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얘도 링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수집해 올 글이 되겠고요. 얘네는 우리가 수집할 글이 되겠고 이 수집할 글의 링크는 지금 이렇게 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링크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지금 한 20개 정도 링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가 우리가 수집할 글의 링크를 갖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목표 페이지에 링크를 가진 HTML 획득, 즉 지금 요 문서의 HTML을 획득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HTML 문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안에는 우리가 방문해야 할 링크들이 이제 여기 쭉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링크,
어디 갔나요? 자, 네, 아무튼 링크들이 쭉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표 페이지의 링크를 가진 요 HTML을 획득한 다음에 그 안에서 링크만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자, 링크만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목표 페이지의 HTML을 획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 페이지에 대한 HTML을 획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각 글에 들어가서 요 안에서 HTML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추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러분은 오늘 수업에서 만약에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기억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뭐냐면 전체 과정은 요 위에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이 따라서 실습은 해보겠지만 한번 따라해보는 것만으로 실제 크롤러를 직접 커스터마이즈하고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따라만 해보시고 나중에는 완성된 크롤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롤러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 하면, 자, 첫 번째, HTTP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URL을 보내면 그 URL에 해당하는 HTML 문서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HTML 문서를 브라우저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브라우저를 흉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의 모듈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HTML 문서를 가져오는 요 과정, 자, 요 과정입니다. 자, HTML을 문서를 가져오는 과정은 또 두 단계로 나뉘는데, 하나는 여러 페이지들의 링크를 모아서 갖고 있는 부모 역할을 하는 페이지의 HTML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방문해야 할 링크들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링크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아까 같은 경우에 20번 들어가겠죠. 20번 들어가서 실제 내용이 담겨있는 HTML을 획득하고 이번엔 그 안에서 내용을 추출하는 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TTP 통신을 이용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는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 코드 역시 다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TTP 요청을 보내면 그 응답으로 문서를 받을 건데 우리는 URL을 보내고 문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URL을 보낼 때 서로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돈 줘, 여기 있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통성명도 하고 좀 분위기 날씨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헤더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헤더에는 주로 들어가는 게 저에 대한 신분을 밝히는 게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서버 입장에서 사실 이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 있게 되는데, 서버 입장에서는 로봇이 그냥 실제 브라우저도 아닌데 로봇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바로 차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신분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네, 신분을 먼저 밝혀서 나 이러이러한 접근이니까 나는 나쁜 애 아니야 라고 안심을 시키는데 잘 믿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분을 어떻게 밝히냐 하면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구글에 가서 지금 내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여기 있네요. 유저 에이전트 체크를 눌러봅니다. 유저 에이전트 체크를 눌러보면은 제가 사용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니까 얘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이 코드는 그래서 여기 헤더 부분이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포문으로 URL 여러 개를 가져오는 걸 할 텐데 요 URLs 안에 있는 URL을 번갈아 가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URL을 2개만 써봤고요. 만약에 여기 뭐 여러 사이트를 한다 그러면 콤마 하면서 URL을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URL 2개가 하나는 국민대학교 홈페이지고요. 또 하나는 washingtonpost.co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URL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페이지를 수집할 거예요. 페이지를 수집할 건데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URL에 가서 HTML 문서를 가져와라. 네, 가져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가져온 거를 텍스트로 받아서 뉴라인을 기준으로 행을 다 나눈 다음에 10칸만 찍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꼼꼼히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흐름만 볼게요. 자, 여기 URL을 적어주고 그 URL에 들어가서 HTML 문서를 가져와서 행으로 다 나눈 다음에 다 찍으면 너무 여기 그냥 프린트 다 하면은 너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5줄만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줄이 또 있네요. 여기 time.sleep이라는 함수가 있고 pause는 얼마인가요? pause는 지금 1이네요. 1. 이건 뭐냐면 중간에 1초씩 쉬라는 거예요. URL 하나 하고 1초 쉬고 하나 하고 1초 쉬고. 물론 지금은 이제 URL이 2개밖에 없으니까 딱 1초씩만 쉬겠지만 만약에 URL을 우리가 10,000곳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10,000번을 쉬니까 10,000초나 이제 딜레이를 하는 거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왜 가뜩이나 바쁜데 그 와중에 이렇게 슬립 타임을 갖느냐. 쉴 틈 없이 계속 URL에 접근하게 되면 서버가 많이 힘들어하겠죠. 힘들어하고 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빠르다니 이건 사람이 아니야. 로봇이야. 그러면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결론은 요 time.sleep을 두어서 시간을 끄는 거는 블럭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블럭당하지 않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장치가 하나 헤더에 유저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거랑 그리고 슬립 타임을 갖는 건데 물론 이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죠. 뭐 동일한 IP에서 뭐 계속 그 트래픽이 발생한다든가 서버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롤링이 달가울 리가 없죠. 원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글도 다 읽어보고 또 광고도 읽어보고 뭐 뜻하지 않게 옆에 있는 링크도 눌러서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로봇이 와서 읽어보지도 않고 다 긁어가면서 리소스만 잡아먹으면 당연히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인지 아닌지, 즉 크롤러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크롤링을 하는 크롤러 로봇들은 거기를 또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크롤링을 할 때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윤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얘를 수행을 해볼까요? 자, 얘를 수행을 해보기 위해서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HTTP 통신을 이용해서 요 URL을 보냈고요. 여기 있죠? HTTP S가 붙은 거는 이제 그 보안 때문에 Secure가 붙은 거고요. 아무튼 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요 URL에 있는 내용을 보내줘 라고 했더니 뭔가 잔뜩 보낸 거예요. 뭔가 잔뜩 보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크롬 브라우저가 잔뜩 보낸 내용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서버가 보낸 원래 내용은 뭐냐면 우클릭을 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면 자 아까 잠깐 봤죠. 우클릭을 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면 이러한 HTML 문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URL을 보내면 서버는 이러한 HTML 문서를 저한테 보내줬을 거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해서 10줄만 출력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0줄은 출력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실행을 해보면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쭉 돌면서 10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URL은 네, 두 번째 것도 요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가서 10줄을 긁어온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이그젠플에서는 HTTP 통신을 이용해서 요 URL에 접속하고 거기로부터 HTML 문서를 받아오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는데 그러면 뭐 생각보다 쉽네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건은 이 URL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이것도 관건이고요. 또 하나 관건은 이 문서에서 우리가 분석할 부분만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노가다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노가다 작업을 도와주는 게 도와준다고 해서 쉽게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써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BS4 모듈에 있는 뷰티풀 숲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게 됩니다. 뜯어내게 되는 건데 이 뜯어내는 과정은 웹 문서를 분석해서 원하는 정보가 어떤 요소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페이지 소스 보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검사라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볼까요? 네. 그래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이제 보여주는 포인트가 다른데 주로 이제 뭐 어떤 게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어느 부분에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찾고 싶다 그러면 걔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경험이 이제 많은 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이렇게 어렵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나 검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고요.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즉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건을 지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설명을 하지는 않고 디테일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함수 이름만 설명을 하게 되면 select1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한 요소를 쿡 찍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함수 이름만 다른 약간의 사용법만 다르게 find라는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select1을 쓰거나 find를 쓰게 되면은 한 요소를 쿡 찍어오는 거고요. select라고 하거나 find all을 하게 되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우르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하시려면 이 문법을 정교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오늘 요 수업 시간에 크롤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동안에는 select1이 있구나 find가 있구나 그러면은 특정 요소를 가져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select가 있거나 find all이 있으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들을 가져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요 코드를 같이 보면서 또 중요한 부분을 짚어볼게요. 자, 이번에 한번 지금 실습해 보는 거는 HTML 문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HTTP 통신은 아까 위에서 끝났고요. HTML 문서를 가져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뽑아내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HTML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작성을 했어요. 좀 실습하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짧은 HTML 문서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 이제 여러 행으로 구성될 때는 문자열을
이 엔터 뉴라인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큰 따옴표 3개를 하는 거죠. 자, 큰 따옴표 3개로 열고 닫으면은 요 문서 자체를 그대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져오고 싶은 것은 여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 자, 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텍스트만 뽑아보고 싶어요. 자, 이것은 링크를 포함한 단락입니다. 요 내용을 뽑아보고 싶다면 지금 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물론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여러가지 HTML 문서 중에 요 부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P라는 태그 안에 있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P라는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혹시 P라는 태그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HTML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태그가 뭐지, 뭐 P가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꺽쇠로 열고 닫고 한 게 태그예요. 꺽쇠로 열고 닫고 얘가 태그 시작, 얘는 태그 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열고 닫을 수도 있고요. 자, P라는 태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건데 P라는 태그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요 지점을 찍어주기 위해서는 P라는 태그 중에 id라는 속성의 값이 mypara인 것만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P라는 태그의 id라는 속성 값이 mypara인 거를 찾아봐라. 그 말을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select one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요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서 P라는 태그의 mypara, id가 mypara인 거를 찾아라. P라는 태그의 id가 mypara인 거를 찾아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동일합니다. 찾은 다음에 찾아온 부분에서 텍스트 부분만 발췌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ext, 그래서 텍스트 부분만 발췌를 해라. 그렇게 해서 찍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두 개가 동일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컨트롤 엔터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것은 링크를 포함한 단락입니다. 요 결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링크를 포함한 단락입니다. 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HTML 문서에서 그 부분만 어떻게 찾아갔냐 하면 P라는 태그의 id가 mypara인 곳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라 하는 파싱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문법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뽑아내는 건 어딘지 볼까요? 얘도 보면 select one이 있고 find가 있잖아요. 자, select one이 있고 find가 있는데, 자, 요 숲 객체는 또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select one이 있고 find가 있는데 두 가지 문법이 a.mylink예요. 얘도 a, 클래스는 myli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태그가 a인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앞에 오는 게 태그 이름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 select one에서는 샵 앞에 있던지 아니면은 점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find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따옴표로 있네요. 아무튼 a라는 태그 안에 클래스가 mylink인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a의 클래스가 mylink인 걸 찾으면은 그 안에 있는 자, 클래스가 mylink인 거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요소들 중에 속성이 href인 것의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a라는 태그의 클래스가 mylink인 거를 찾아서 그 안에서 여기 지금 블럭 처리되어 있죠. 그 안에서 href라는 속성의 값을 뽑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소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얘를 한번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 지금 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URL이 두 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밑에
요 두 줄이 있네요. 이 두 줄은 어디를 가져오는 거냐면 이 두 줄은 요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고 싶어요. 요 부분을 가져와 보고 싶은데 요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는 select 1이었잖아요. select 1 혹은 find였으니까 얘네는 한 요소를 가져올 때 쓴다고 그랬고 지금은 얘네를 가져올 거예요. 자, 얘네를 가져오는데 방법이 물론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어디에 접근할 때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 직진해서 우회전할 수도 있고 뭐 유턴해서 좌회전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얘는 지금 li라는 태그를 찾아서 걔네가 여러 개인 경우에 여러 개를 다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보면 select 1이 아니라 select를 했고요. select li를 하게 되면 여러 개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select는 여러 개 가져오는 거니까 여러 개를 가져온 다음에 그 뒤에 붙은 스트링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붙은 스트링. 아까 텍스트랑 스트링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뒤에 텍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물론 가져오지만 그 밑에 하위 태그 안에 있는 애들도 가져오는 거예요. 즉, 요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다 가져오는 게 텍스트가 되겠고요. 스트링은 요 태그의 바로 뒤에 붙은 것만 가져옵니다. 즉, 하위 태그를 검색하지 않고요. 본의 아니게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li 밑에 하위 태그가 없잖아요. 하위 태그가 없이 그냥 얘 자체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로 이렇게 세 개 요소를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스트링을 찍어라 라고 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요 코드를 우리 위에서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select all로 하지 말고 한꺼풀 위에서 ul이라는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면 안 되나?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뭘로 해볼까요? 자, 요걸 그대로 한번 재활용해 볼게요. 재활용해서 find로 해서 자, id도 이번엔 필요 없고요. 그냥 ul이에요. ul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ul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가져와라 하게 되면은 얘도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져올 때 지금 첫 번째 했던 거는 얘 한 줄, 얘 한 줄, 얘 한 줄 가져온 거고 두 번째 한 거는 겉에서 찍어서 들어가서 안에 있는 텍스트를 뽑아온 거예요. 근데 얘를 한번 해본 김에 스트링으로 해볼까요? 스트링으로 해보게 되면은 없습니다. 스트링이 없다고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이 겉에서 찍었기 때문에 하위 태그까지 가지 않고 스트링은 직접 연결된 문자열이 있는지 봤더니 없다란 얘기예요. 텍스트는 직접 연결된 거랑 그 하위 태그까지 같이 살펴봐 준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본 거는 HTTP 통신을 이용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문서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태그 안에 있는지를 찾고, 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태그 안에 있는지를 찾고 그 태그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정을 어떻게 해주냐, 그거를 우리가 CSS 선택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지정을 해주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 연습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